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키 건강 뉴스를 시작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등 주요 의대를 중심으로 등록 후 수업 거부 전략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등록만으로는 복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등 주요 의대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라는 새로운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학사 불이익은 피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를 드러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서울대 의대는 재학생 투표 결과 65% 이상이 등록에 찬성한 가운데 학생회는 등록은 하되 수업은 거부하거나 휴학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생 복귀 시한인 3월 31일까지 40개 의대 중 38곳이 복귀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수업에 실제 참여하지 않으면 복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학생단체인 의대협은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전국 의대의 결속을 강조했고 의사협회는 학생들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대학병원 교수들은 정부가 내세운 복귀라는 표현을 두고 해석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수업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첫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차집되면서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일 빠른 발령으로 보건당국은 예방접종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제주와 전남 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 진모기가 처음 발견되면서 질병관리청은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모기는 논과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흡혈모기로 3월 말부터 발생해 8월에서 9월에 절정을 이룹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는 감염 초기에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 발작,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에서 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회복 후에도 최대 절반 가까운 환자에게 신경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본 뇌염에 특화된 치료제가 없는 만큼 생후 12개월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는 무료 예방접종이 권장되며 일반 시민들도 모기 기피제 사용과 모기장, 방충망 정비 등 물리적 차단에 힘써야 합니다. 또 야외 활동이 많은 봄부터 가을 사이에는 야간 외출 시 밝은 기노 착용, 진한 향수 사용 자제, 고인물 제거 등 생활 속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연평균 병의원을 찾는 횟수가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수치인데요. 진료 이용은 늘었지만 진료 만족도와 의료 접근성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의료서비스 이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8회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6.4회의 2.8배에 달하는 수치로 국민 1명당 한 달 평균 1.5회의 병의원을 찾은 셈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일수록 외래진료 이용이 많아 75세에서 79세의 경우 연간 40회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외래진료 횟수가 늘어난 데 비해 진료 만족도는 다소 하락했는데요. 의사의 진료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낀 환자는 82.5%, 의사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다고 답한 환자는 91.8%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비용 부담으로 진료를 취소한 비율은 전체적으로는 2.7%로 전년보다 증가했고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에서는 6%에 달해 의료 접근성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소풍을 가거나 도시락을 싸서 나들이 가는 상충객들이 많아졌는데요. 야외 활동할 때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을 먹는다면 식중독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최근 관련 환자 수가 크게 늘면서 보관과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도시락, 김밥 등 배달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량 조리식품의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는 3월에서 5월 봄철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최근 3년간 배달 음식으로 인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2022년 4건 264명에서 2023년 3건 106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11건 42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퍼프린젠스균은 닭이나 돼지고기 등 육류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며 단백질이 풍부하고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 활발히 증식합니다. 또한 열에 강한 아포를 형성해 조리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육류는 75도, 어패류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조리하고 조리 후엔 빠르게 식혀 용기에 나눠 보관하며 따뜻한 음식은 60도 이상, 차가운 음식은 5도 이하에서 유지하되 보관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체중 감량에 있어 어떤 식단이 더 효과가 좋을까요? 매일 열량을 줄이거나 긴 시간 굶는 방법보다 일주일에 3일만 단식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콜로라도대 연구팀이 과체중 또는 비만 성인 165명을 대상으로 1년간 무작위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4대3 간헐적 단식이 일일 열량 제한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3 간헐적 단식이란 일주일에 3일은 열량 섭취를 약 80%로 대폭 줄이고 나머지 4일은 식사 제한 없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방식인데요. 연구 결과 간헐적 단식 그룹은 평균 7.6% 체중이 감소했고 열량 제한 그룹은 5% 줄어들어 4대3 간헐적 단식 그룹이 54% 더 높은 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혈압,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수치 등 심혈관 대사 건강 지표에서도 간헐적 단식 그룹이 좀 더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연구팀은 간헐적 단식은 매일 열량을 계산하고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부담을 줄여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며 체중 감량 식이요법 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향긋하고 쌉싸름한 맛으로 사랑받는 봄철 별미 두릅. 보통 4월 중순부터 두릅나무 어린 새순을 채취해 먹는데요. 두릅이 면역력 증진 및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농식품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국산 참두릅에서 면역 활성에 효과적인 사포닌 배당체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삼의 주요 성분이기도 한 사포닌은 면역력 강화뿐만 아니라 피로 해소와 암 예방,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참두릅에 함유된 아랄리아 사포닌은 면역세포 활성화를 유도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 조절 및 자가면역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연구에서 참두릅에는 총 57종의 사포닌 배당체가 확인됐으며 이 중 8종은 세계 최초로 존재가 밝혀진 성분입니다. 사포닌 총 함량은 100g당 800.3mg으로 분석됐고 대처도 함량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신선하고 부드러운 두릅을 고를 때는 줄기가 연하고 수분감과 탄력이 있는 것, 새순 끝부분에 잎이 펼쳐지지 않고 오므라들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줄기나 잎부분이 시들거나 반점이 있는 것, 가시가 많은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